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은 느껴지고 삶의 일부가 되며 영혼 깊숙이 간직됩니다. 어떤 곡들은 고통과 기억, 그리고 예술가가 자신의 영혼을 음표 하나하나에 쏟아부은 순간들로부터 탄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작품들이 그 역사적 무게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 의해 재해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배신처럼 느껴진다면요? 모든 커버곡이 헌정은 아닙니다. 어떤 버전들은 원작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하거나 혹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음악사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고 원곡 가수들이 깊이 거부했던 7개의 전설적인 커버곡들을 소개합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 파괴된 친밀함, 그리고 모든 음악적 기념비를 정말로 다시 건드려도 되는가에 대한 영원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1. 보헤미안 라피소디, 카니에 웨스트, 슬래시 퀸, 카니에 웨스트가 보헤미안 라피소디로 보여준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 있는 실험이 아니라 유럽 음악사에서 가장 신성한 기념비 중 하나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 공연은 무질서하고 불안정해 보였으며 퀸이 단순히 작곡한 것이 아니라 음악적 유산으로서 창조해낸 이 곡의 극적인 구조에 대해 무례하게 비춰졌습니다. 단 몇 마디 만에 이것은 해석이 아니라 작품의 내적 논리에 대한 이해 없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브라이언 메이의 반응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미흡한 구현도 상처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그 이면의 오만함이 컸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 및 영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곡 앞에서 그 어떤 요청도 대화도 잠시 멈춰 생각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보헤미안 라피소디는 평범한 곡이 아니라 문화적 기념비이며 기념비는 자아가 아닌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서야 하는 곳입니다. 많은 유럽 팬들에게 이 순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성만으로 모든 것을 건드릴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 같은 예술가가 이해 대신 도발을 통해 위대함이 만들어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찬사가 아닌 모독의 행위가 됩니다. 이 커버 공연이 우리 리스트의 최상단에 위치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며 어떤 노래들은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경고의 사례로 남았습니다. 2. Nothing Else Matters, 마일리 사이러스, 메탈리카. Nothing Else Matters는 평범한 록발라드가 아니라 취약함과 내면의 고통에서 태어난 고요한 고백입니다. 마일리 사이러스가 이 곡을 무대에 올렸을 때 그녀는 이 친밀한 고백을 조명과 화려함, 연출이 가미된 거대한 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강력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메탈리카에게는 상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제임스 헤스필드는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무대 뒤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한때 조용한 내면의 독백이었던 것이 갑자기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라스 울리히는 새로운 세대에게 문을 여는 것이라며 중재하려 했으나 커크 해밋의 시선은 더 분명했습니다. 노래의 심장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커버는 노래의 영혼을 바꿔버린다면 좋은 의도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해석이 아니라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버전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3. Smells Like Teen Spirit, 토리 에이모스. 너바나 토리 에이모스가 Smells Like Teen Spirit을 피아노로 재해석했을 때 누군가는 거기서 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바나에게 그것은 이 곡이 상징하는 모든 것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원곡에 가공되지 않은 분노, 젊은 세대의 아우성, 무정부주의적 에너지는 원곡의 정신과 상반되는 절제된 우울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크리스 노보셀릭은 특히 이 버전을 공허하고 인위적이라고 느끼며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커트 코베인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지만 가까운 측근들은 그가 이 해석에 깊이 불쾌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게 이 노래는 예술적 기교가 아니라 무관심과 내면의 공허함을 향한 절규였기 때문입니다. 이 커버는 저항 정신을 파괴하지 않고는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아름답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끄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4. 원더월, 라이언 애덤스, 오아시스. 라이언 애덤스가 원더월의 속도를 늦추고 우울한 발라드로 바꾸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이 버전을 감성적이고 깊이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노엘 갤러거에게 그것은 왜곡이었습니다. 그는 이 커버가 원곡의 영국적 자부심과 오만함, 그리고 거친 캐릭터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단순히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리암 갤러거는 반대편에 서서 이 버전을 공개적으로 칭찬했고, 이는 밴드 내부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원더월은 슬픈 고백으로 의도된 적이 없으며 자신감 있고 거의 반항적으로 불리는 팝송이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커버는 노래를 느끼면서도 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 Stairway to Heaven, 돌리 파튼 / 레드 제플린. Stairway to Heaven은 단순한 노래 그 이상입니다. 레드 제플린에게 이 곡은 영적인 상승이었으며 고요함에서 폭발로, 의구심에서 황홀경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노래의 모든 단계는 의도적으로 구축되었고 모든 고조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돌리 파튼의 컨트리 버전은 많은 이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파튼은 따스함과 조화, 접근성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두운 긴장감을 매끄럽게 다듬고 웅장한 기타 피날레를 완화함으로써 노래는 제의적인 성격을 잃었습니다. 지미 페이지는 이를 냉정하게 요약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 길들여졌다고 말입니다. 그에게 마법은 바로 그 야생성, 위험, 그리고 구성의 예측 불가능함에 있었습니다. 로버트 플랜트 역시 신중하지만 분명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에게 Stairway to Heaven은 재해석하는 노래가 아니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내면의 강렬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작품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커버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다정하고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 영혼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Stairway to Heaven은 적응이 아닌 헌신을 요구합니다. 6. 루시인 데오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 윌리엄 샤트너. 비틀즈. 윌리엄 샤트너가 루시인 데오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를 시도했을 때 그는 많은 이들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선을 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대신 그는 마치 연극 독백인 양 모든 가사를 과장된 드라마틱함으로 낭독했습니다. 비틀즈의 떠다니는 듯한 사이키델릭한 꿈은 음악적 섬세함이 결여된 기괴한 퍼포먼스로 변질되었습니다. 밴드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존 레논은 나중에 이 버전을 혼란스럽고 폭력적이라고 묘사했고 조지 해리스는 희화화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평소 비판을 삼가는 폴 맥카트니조차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실험과 무례함이 혼동되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커버는 독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교훈을 줍니다. 루시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는 가벼움, 신비함, 그리고 내적인 균형으로 살아 숨쉬는 곡입니다. 이 마법이 과잉 연출로 대체되면 공허한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7. The Sound of Silence. 디스터브드, 사이먼 앤 가펑클. 디스터브드가 The Sound of Silence를 재해석했을 때 조용한 속삭임은 어두운 절규가 되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 60년대에 창조했던 섬세한 우울함과
미묘한 사회 비판은 웅장하고 거의 종말론적인 음양의 벽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리스너들에게는 강력하게 다가갔지만 원작자들에게는 이질적이었습니다. 아트 가펑클은 이를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침묵은 소리를 지를 때 그 의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폴 사이먼은 공식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무대 뒤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노래의 친밀한 핵심인 그 정적 속의 고독은 과한 감상주의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커버는 의미가 얼마나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The Sound of Silence는 경기장을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게 하는 곡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버전이 제작자들에게 찬사보다는 소외감을 더 많이 주었던 이유입니다. 이 7가지 이야기는 음악사의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재해석이 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커버들은 뿌리를 잊었기에 상처를 남깁니다. 위대한 노래들은 반복될 수 없는 순간들, 즉 고통, 저항, 침묵 혹은 내면의 혼란 속에서 탄생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시오나 기술, 효과로 대체한다면 영혼 없는 아름다운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영감과 존중 사이에는 가느다란 선이 존재합니다. 그 선을 넘는 자는 비판 이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타인에게 속한 무언가를 건드리는 셈이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리스트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어떤 노래들은 재발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해되기를 원할 뿐입니다.